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 물가 둔화가 또 지속이 되면서 증시는 랠리가 지속된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 증시가 또 올라서는 흐름이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바이오가 달아오르고 있고 미 증시도 바이오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시장도 달아오르고 바이오도 달아오르고 그동안에는 바이오는 항상 뒷전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면서 바이오도 이제 힘을 좀 내고 있죠. 3년 만에 힘을 상당히 좀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마이웨이라 그랬죠. HLB는 마이웨이다. 이미 상당히 많이 달아오른 상태고 시장 바이오는 이제 또 계속 달아오르고 있죠.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HLB는 뭐 올라갈 때 아주 너무나 로켓처럼 막 튀어 올라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항상 이제 모험입니다. 모험. 지금의 위치에서는 플랫폼을 만들 거냐 아니면 힘이 소진되고 끝이 나는 거냐 이런 경계 사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HLB의 이런 스토리나 여러가지 정황들 다 좋습니다. 좋다. 자, 그런 부분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닌데,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런저런 뉴스와 또 우리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다 해서 달아올라서 거래량을 태워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승이 나오면 보통 이런 상승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HLB 자체적인 상승이죠. 근데 지금의 상승은 돈의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밀어올린 돈을 이제 회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HLB 고인물인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회수하는 작업을 할 때 누구나 다 쉽게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회수를 하겠습니까? 이 세력들은 정말로 심리의 달인입니다. 아주 증시 드리블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따라가기가 어렵다.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시장은 좋습니다. 성탄절 앞둔 뉴욕 증시 물가지표 둔화 속에서 또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일은 크리스마스죠. 우리나라도 쉬고 미국도 쉬는데,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가죠.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잘 잡히느냐. 이 물가가 잡히면 이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11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서 3.2% 상승하면서 21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인데 상반기부터 시작이 될지 아니면은 하반기부터 시작할지 이제 그런 부분이 관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지금 매수세가 힘을 얻고 있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수치로 시장이 예상한 3.3%와 전달에 3.4%보다 낮은 수준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낮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내려갈 만한 그런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순항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FED 목표치를 향해서 계속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2%로 잡고 있죠. 2%로 잡고 있는데 지금 추세 방향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 계속 좋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 증시가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힘을 좀 내고 있죠. 힘을 좀 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바이오가 힘을 많이 못 썼었는데 이제 바이오도 좀 힘을 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도 강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기술주가
아주 크게 달리고 숨고르기 정도.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우 지수가 부합 수준 마이너스 0.05%, 그리고 나스닥이 0.19% 계속 상승입니다. 소형주가 좀 좋죠. 0.84% 상승.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뭐 분위기는 상당히 계속 랠리를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바이오 쪽 좋은 소식이 나왔죠.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고, 그리고 제약업계 산업육성 지원책 기대가 된다. 바이오 쪽 이제 달아올 만한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또 돈을 못 버는 그런 기업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있죠. 로봇도 돈을 못 벌지만 미래 성장성이 있는데 좀 신선했죠. 바이오는 계속 이제 바이오 하다가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좀 뒤로 밀렸는데, 금리 인상기에 돈을 못 버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도 이런 분위기가 좀 타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로 금요일날 아주 강한 모습 보였다. 자, 그러고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조금 바이오만 강했습니다. 바이오만 좀 강했는데 장막판에는 조금 약했죠. 강세를 쭉 셀트린도 보시면 강세를 쭉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2시쯤 돼서 쭉 빼버립니다. 자, 이렇게 흘러간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종목들이 꽤 많더라 가다가 쭉 빼버리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은 연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연휴에 대한 부담감, 연휴에 돈 좀 써야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대주주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죠. 5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한 종목당 50억 넘기지만 않으면 세금은 없죠. 자, 근데 이제 26일이죠. 26일이니까 이제 양도세 기준에 거의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을 좀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단발성밖에 안 될 겁니다.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끝이 나죠. 그걸 5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주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시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HCB인데, 자, 바이오가 정말 강한 하루였죠. 바이오가 정말 강한 그런 모습 보였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만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종목도 있지만 내린 종목들도 있더라. 그중에 이제 HCB도 내린 종목에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바이오 쪽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상승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섹터가 바이오였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어제죠. 자, 이렇게 된 부분은 그 소식이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HCB는 이미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다 그랬죠. HCB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올라갈 때는 시장의 흐름 따라서 조금 상승하고 조금 하락하고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뭐 분위기가 좋더라, 이런 부분 가지고는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이 HCB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재료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 재료주기 때문에 HCB는 리보캄넬이라는 이 재료주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가남 그리고 각종 이제 뉴스 막 뿌려대면서 돈의 힘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 돈 정말 많이 썼죠. 이 시총이 지금 6조짜리죠. 지금은 6조짜리를 2달 동안에 70%를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돈을 엄청나게 쓴 겁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끌어올린 거는 둘, 넷, 다섯, 한 5일 되죠.
5일 동안에 아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는 시장은 이제 바이오도 나도 좀 올라가자. 3년 조정했으면 됐잖아. 이런 분위기가 후끈 잘 달아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HLB는 아주 가파르게 아주 급격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HLB가 이제 내려갈 거다라가 아닙니다. 내려갈 거다라가 아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 형태로 올라가면은 거의 내려온다. 거의 내려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기준을 세웠느냐 거기에 달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의 힘으로 계속 밀어올리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다면 이 플랫폼을 형성을 시키고 어느 정도 플랫폼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이 5일선 언저리에서 갈까 말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힘을 써서 힘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힘을 써서 거래량을 만들어서 힘을 쓰면은 올라갈 거다. 근데 힘을 썼는데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리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L도석이 한 번 더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L도석으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상방으로 움직일지 그거는 예상 불가입니다. 예상해서는 안 된다. HLB는 무조건 대응해야 돼요. 무조건 대응. 자, 이 정도 됐으니까 목표가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HLB는 그렇게 쉬운 주식이 아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느냐 아니면은 늘어나느냐 계속 거래가 좀 별로 약해진다 그러면 힘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거래량이 계속 약해지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경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가 터지겠죠. 그리고 묻지마 매수로 밀어 올릴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올리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런 수준에서 이제 이 주총도 끝난 상황에 5월달에 가남승이 될 거다. 자, 이 소식 가지고 지금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더 끌어올린다 그러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나면은 또 이런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중에는 잘 되겠죠. HLB는 아마 잘 될 겁니다. 잘 될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나중에 나는 끝까지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된다. 그렇지만 올리고 나서 먹고 토하고 토마토죠. 마시고 토하고 토마토처럼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손에 쥐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좀 바뀌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도 결국 손에 쥐는 사람은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금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고점 매도는 세력의 특권입니다. 세력의 특권.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플랫폼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 1달락이 되는 거냐. 1달락이 된다 그러면 다시 끌어내리는 게 편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지 다시 또 한번 크게 올릴 수 있죠. 여기서 계속 크게 올리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시총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아직까지는 손에 쥔 게 없기 때문에 다 잘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잘 된다는 가정하에 시가총액 일단 17조 갖다 놓자 이러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까지만 갖다 놔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시총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손해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만 손해지고 있죠. 시총 6조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 이렇게 봐야 됩니다.